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40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사냥하다 라는 의미의 렵자가 되겠습니다. 사냥하다 라는 의미의 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 중에서 이제 식용으로 특히 할 수 있는 짐승들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꼭 뭐 식용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 상아라든지 이런 것처럼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도 사냥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건 염두에다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것을 얘기하고요. 섭렵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경험을 두루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섭렵은 꼭 행위로 하는 경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야의 관련 도서를 읽는 것도 섭렵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관제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냥이란 뜻이죠. 엽이 사냥이고 관이 공직이란 뜻이니까 공직사냥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애를 써준 분들한테 공직을 일종의 선물로 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엽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좀 변태적인 측면의 어떤 일에 흥미를 갖는 관심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엽사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을 뜻하는 거고요. 철렵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수렵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물고기를 잡는 거와 사냥이라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렵은 이 수가 짐승이라는 뜻이죠. 짐승을 잡는다는 뜻이고 철렵은 천에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철렵이라고 하는 것은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 이외에 일종의 야유회, 소풍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엽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산탄총으로 사냥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특히 이제 나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냥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총을 얘기하고요. 금렵은 야생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호를 위해서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밀렵은 금지된 사냥을 몰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의 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모자인데요. 이건 모집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모집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널리
대상을 그러니까 널리 퍼뜨려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뽑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들을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널리 사람을 뽑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주식 발행을 함에 있어서 공개시장에서 발행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응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모에 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사모는 공모의 반대죠. 해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조직 관계를 통해서 모으는 펀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금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네이션의 일종으로 돈을 모으는, 즉 어떤 공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관심과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공개시장을 통해서 주권, 주식을 모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주주를 모집하는 거죠.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모의 대상이 주로 이제 작품,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또는 음악, 작곡이라든지 또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 그리고 그 모집한 그 내용들을 나중에 특히 이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거나 또는 뭐 신문이나 이런데 이제 연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공모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자원자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를 얘기하고요. 급모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모집하다 또는 급하게 모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모집하다 라는 의미의 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흐트러뜨리다 라는 의미의 산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맞이라는 의미의 백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맞이라는 의미의 백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자 또는 장녀라는 말과 이 맞이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맞이는 아들이냐 딸이냐를 불구하고 맨 처음 난 그 문열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장자 또는 장녀는 아들 중에서 맨 큰 아들을 장자, 딸 중에서 맨 큰 딸을 장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남이나 장녀 둘 중에 하나가 맞이가 되죠. 해서 이제 맞이라는 의미와 장이라는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시고요. 백부는 우리가 통상 큰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백모는 큰어머니라고 하는 분이고요. 백작은 귀족의 5대 등급 공후 백자남 중에서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직책이 되겠고, 계백은 백제의 마지막 장군입니다. 계백 장군의 죽음과 함께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됐죠. 백중지세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이 하위급이 아니고 최상위급
직업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야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검은 고를 잘 타던 백야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시는 그 검은 고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검은 고를 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고사에서 전해지는 친한 친구 사이 또는 친한 친구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맞이라는 의미의 백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막내라는 의미의 말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단어의 파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